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지루하지 않으실까 해서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 숫자로 보는 요양보호사 제29회 국가시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엄청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숫자와 관련해서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파트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집중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자,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그리고 30일 전까지가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 기간이다.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입니다. 내가 12월 31일 날 등급 유효가 만료가 된다면요. 우리는 30일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12월 1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30일 전까지가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 마지막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2일 전은 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그럼 얼마나 주는가? 숫자들 기억나시나요? 자, 최소 1년 이상 장기요양 신청을 딱 하면요. 처음에는 1년짜리 장기요양 인정이 나와요. 3등급 1년, 4등급 1년, 5등급 1년, 1등급 1년. 다 처음에는요, 최소 1년짜리가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내가 만일 동일한 등급을 그 다음번에 갱신을 할 때 동일한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1등급은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은 2년. 이런 형식으로 인정 유효기간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판정과 관련된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30일 이내. 장기요양은요, 신청을 하시고 나면요,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판정을 내주도록 돼 있어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여기 입소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숫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9인 이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요, 9인 이내에. 그러면은 혹시 9인이 넘어갈 때 우리는 10인 이상이라 그러죠? 10인 이상은 어디였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0인 이상. 자,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은요,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에 들어가고 생활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 입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거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지 노인요양시설인지 여러분들 숫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평가 항목은 총 몇 가지일까요? 기억나시나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평가 항목은 자, 총 12가지입니다. 12가지 평가 항목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수행해요. 쾌적한 습도 하면 생각나는 온도가 있으신가요? 자, 쾌적한 습도는요, 40도에서 60도. 이 숫자 40도에서 60도 쾌적한 습도 기억하세요. 지팡이의 바른 위치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지팡이의 바른 위치 어디일까요? 숫자. 자, 건강한 발 앞, 그리고 그 건강한 발의 새끼발가락 옆 15cm. 자, 건강한 발 앞에서 15cm,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15cm. 비스듬한 각도 여기다가 지팡이를 두는 겁니다. 음식물을 완전히 익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음식물을 완전히 익히는 온도는요, 75도예요. 75도 숫자 기억하세요.
자, 스마트 장교양 사용법이라는 것도 추가됐죠. 스마트 장교양 사용법.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나오는 게.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정도에서 하시고 접촉은 2에서 3초간 접촉한다. 물론 실전에 나가시면 뭐 1에서 3cm, 2에서 3초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휴대폰을 갖다 대시죠. 그런데 일단 시험에서는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접촉은 2에서 3초간 이 숫자 함께 외워두세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하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숫자가 나오겠어요? 이건 그냥 방문 요양이 아니에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에요. 자, 무슨 숫자요? 그렇죠. 60분의 인지자극 활동을 한다. 인지자극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거 60분의 활동을 무조건 진행합니다. 이 외의 시간은요. 서비스 시간이에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최대 시간 180분까지 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환기는 몇 번,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환기는 어떻게 해요? 2-3시간 간격으로 3회 정도 해주고 환기를 직접적으로 쐬는 게 좋은가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쐬는 게 좋죠. 최소 10분에서 30분간 열어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환기 2-3시간 10분에서 30분간 기억하세요. 치매 대상자의 배뇨 훈련 하면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치매 대상자의 배뇨 훈련. 자,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마다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기억하세요. 사후강직은 언제부터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시간인데 사후강직은요. 사망 후 2-3시간부터 진행이 되고요. 약 96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 사망 후 2-3시간 후부터 진행이 되고 약 96시간 지속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본인부담금 너무 쉬운 문제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물어볼 것 같아요. 볼게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죠. 100만 원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내가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재가급여는 15만 원을 내가 내면 되는 거고 시설급여를 내가 이용했다면 20만 원을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창 예방. 아, 이거 몇 시간마다 어떻게 해줘라 기억나시죠? 욕창 예방 침대에서는요.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주시고 다리 사이에 베개 껴놓는 거 잊지 마시고 의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주십니다. 안약 투여 같은 경우는요. 어디쯤 이런 문제 숫자 나오겠죠.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 투여를 시킵니다. 자, 심폐소생술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심폐소생술은요. 6분간은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요.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요.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꼭 해줘야 됩니다. 어르신이 딱 숨이 멎으면은 사실상 6분간은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4에서 6분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요. 뇌 손상이 오니까요. 꼭 심폐소생술이 진행돼야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 자, 보세요.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서요. 2분마다 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숫자 관련해서 제가 원포인트 레슨 준비해 와봤어요. 이런 문장이 빨간 색깔 문장이 나오면 이런 숫자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형식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아래 모모동 심원장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재밌게 강의 자료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